성렬이가 어제 나가고 없습니다. 날아가다 조용하죠. 아니야. 대가리는 남아 있잖아요. 대가리는 더 이제 시끄러울지 모르지.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호자 없이 성렬이가 나갔는데 소식이 안 옵니다. 분명히 현지에 도착했으면 뭐 내리는 비행기 내리는 데서 세레머니도 했을 거고 어제 있던데 보니까 뭐 이런 거를 할 건데 몇 개 있던데요? 뭐 구체적인 기사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순방하는데 이 대통령실 기자들이 안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예, 누가 실세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주말에 김건희 활동에 대한 사진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설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영산경찰서에 지금 미리 연락을 해놨어요. 나 잡아가라고요? 아니, 혹시라도 대통령도 없는데 네. 어디 그 컨보이 갖고 출동 나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갔는지 꼭 알려달라고 네, 현장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국선언 관련해서 저희가 매일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국선언이 계속 커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연대되는 것이 이 정권의 말로를 불어오는 신호탄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시국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대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 기사들 정리해보고요. 국민대는 믿을만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 152명이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 했고, 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국민대 교수들도 이 대통령이 국정 파탄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 정부 지지세가 강한 부울경에서도 교수 연구자 652명이 모여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촛불 집회나 어떤 민주당 광화문 집회보다 더 무서울 겁니다. 무서울까요, 과연? 이거 훨씬 더 무섭습니다. 나중에 이제 효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지금 처음보다 참여하는 인원수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 부역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받던 고려대나 국민대 같은 데가 더 먼저 나서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대학 안에서도 어느 정도 자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국 집회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뭐 민주노총이나 민주당 지지를 위한 또는 특검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아닌 대학교 지역 대학들의 연합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퇴진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퇴진 운동을 지금 경찰은 강경 진압을 통해 가지고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지금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일상적인 보수 관련된 집회에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장소의 면적에 집회 신고를 해도 경찰 중대를 한 16개 내외의 중대를 보낸다고 합니다. 보수 집회를 하는 데는. 근데 이번 주말에 있었던 민주당의 그 김건희 특검 국정농단 관련한 집회에는 무려 113개의 중대 병력을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풀 장비로 무장을 시킨 상태에서. 그래서 무력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이러한 탄압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근데 정말 멍청한 게 박근혜가 왜 끌려 내려왔는지를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백남기 노인 물대포 그 사건 이후로 사실 불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박이가 너도 산성을 쌓아라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인파가 지금 광화문에 모이고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좀만 늘어서 50만이 넘어가면 경찰 병력으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반쪽 도로를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집회 장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좁혀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경찰들이 다른 집회하고 민주당이나 이런 탄핵 관련된 집회를 방해하는 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엔 두 도로를 다 열던 거를 교통통제를 안 하고 한쪽 도로를 묻어놔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로 한쪽 면만큼 부피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전 같으면 집회가 거기서 시작되면 연결되는 뒷부분, 그러니까 계속 꼬리를 타고 내려가는 뒷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했어.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근데 경찰들이 이번에는 허리를 끄는 거예요. 허리를 끊어서 더 이상 합류를 못하게끔 만들거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둬놓는 방식으로 지금 진압을 하고 있는데 요게 가능한 수순이 2, 30만 정도 모일 때고 여기에서 10만 정도 또는 20만 정도의 인파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다? 명박이식으로 산성을 쳐버리는 거야, 아예. 컨테이너로 산성을 쳐. 그래서 조만간 물 대표와 명박상선 같은 컨테이너 산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년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사실 시위 진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분들은 크게 사고를 안 쳐요. 사실상 이게 그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무려 몸으로 해갖고 부딪혀 오거나 이거를 저항하거나 이런 건 안 하는데 20대 대학생들이 시위에 합류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통제가 불능하고 막기 힘든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를 경찰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 대학가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고 지금 이걸 틀어막지 못하면 이 숫자가 광장에 합류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있는 거 못 막는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계속 참여하는 인원과 또 여기 인원들이 이제 연합하고 있는 모습들 자체가 조만간 11월 말이나 12월 초중에 진짜 옛날 촛불 집회 같은 거대한 민중 집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윤석열 정권이 어떠한 형태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치면 아마 올 12월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대나무 숲으로 정리해 봤고요.